제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뭘 자기한테 다가올까봐 경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 녀석 간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사이가 안 좋아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매일 살얼음판에 살고 있어요. 석수를 슬쩍 쳐다보더니 격양된 울음소리로 위협하는 방울이. 결국 방울이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울이 이리 와. 이리 와. 뒤로 와. 다가가지 마. 석수도 대응을 해보는데 이때 순식간에 벌어진 방울이의 공격. 방울이 뭔가 아직도 분이 덜 풀린 듯합니다. 다쳤어요? 네. 이거 푸실게요. 우선 석수를 보호한 뒤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집사님 괜찮으세요? 전에는 더 심하게 다쳤어가지고 심하게 다쳤다고? 네, 아예 고양이한테 물렸어요. 물려가지고 그게 이렇게 흉해졌거든요. 네, 이때는 지금 제가 임신을 한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긁혀가지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제가 중간에 말리다가 이제 흥분을 하니까 저도 이제 몰라보고 제가 물렸는데 응급실 가고 뭐 파상풍 주사도 맞고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진짜 눈 깜짝할 새니까 정말 막 위급하면은 저희가 막 이렇게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막 되게 순식간에 일어나가지고 상황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안고 있거나 그 강아지 캐리어에 이렇게 담고서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가방에 메고 있거나 그렇게 집에서는 거의 그렇게 생활을 하죠. 언제 그랬냐는 듯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방울이. 석수가 나오지 않자 다시 안방으로 향하는데요. 문 앞에 가더니 떡하니 자리를 차지합니다. 보초를 서듯 앉아 빈틈을 노리는 녀석. 그래서 석수는 거실로 나가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고민 끝에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집안일도 힘들 텐데요. 석수까지 메고 생활하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겠네요. 내려놓는 건 불가능할까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내려놓으면은 갑자기 두 마리가 언제 달려들지를 몰라요. 네? 두 마리요? 네, 한 마리가 원래 더 있는데 얘는 지금 어디 갔지? 책상 밑에 꽁꽁 숨어있던 녀석 발견. 아 여기 있구나. 아 얘가 연탄이요. 연탄이 깜짝 등장 둘째 연탄입니다. 살벌한 방울인 온데간데 없이 고양이 연탄이에겐 누구보다 다정한 모습. 2살 터울의 형제지간이지만 그 흔한 싸움 한 번 없었다고. 물론 질서도 잘 지킵니다. 밥을 먹을 때 형인 방울이가 항상 먼저 먹는데요. 형아가 밥 먹는 동안 묵묵히 바라만 보는 연탄이. 서열 정리가 확실히 됐죠? 잔물도 위아래가 있다옹. 방울이의 든든한 아군인 셈이죠. 이렇다 보니 방울이의 행동을 연탄이도 따라한다는 건데요. 새 녀석은 어떻게 같이 살게 된 걸까요? 고양이 두 마리는 이제 저희 이제 아내가 키우던 고양이들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키우던 이제 강아지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합사를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석수와 둘이서 오붓하게 생활했던 아빠 집사가 결혼을 하면서 한 달 전 고양이 형제를 키우는 엄마 집사 집으로 들어오게 된 상황. 그런데 방울이에게는 엄마 집사를 만나기까지 남모를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벽지도 많이 물어뜯고 가구들을 이제 막 스크래처처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인들은 너무 힘들다고 해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파양을 여러 번 당했다는 방울이. 앞으로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데 석수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난 방울이 때문에 신혼의 단꿈은 꿈도 못 꾼답니다. 아무것도 안 할게. 근데 이게 딱 진짜 방울이가 자기 마음대로. 얘의 기분을 모르니까 때가 되면은 공격할 것 같다 해서 안으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 하지만 방울이도 석수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부. 갔다. 안녕.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석수와 방울이 공간 분리. 특히 엄마 집사가 혼자 있을 땐 석수는 무조건 안방에, 방울이는 거실에 있게 하는데요. 근데 방울아,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니? 했는데 문틈으로 석수 발 발견. 석수의 기척이 영 거슬리는 모양인데요. 잠시 문고리를 응시하던 방울이, 그리곤 순식간에 문을 열어버립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석수에게 달려드는데요. 도망치지 못하게 구석으로 몰아붙입니다. 석수에겐 이건 정말 공포의 도가니. 방울이 녀석 석수를 뚫어져라 노려봅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방울, 너 어떻게 들어왔어? 너 왜 여기 있어? 얼른 나가. 얼른 나가. 나가. 다행히 집사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글쎄 집사님, 방울이가요 문을 열었어요. 바로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뭐 계속 남편도 이제 석수를 안고 방 안에 있었을 때도 바로 열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그냥 잠깐 1, 2분이면 되니까 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쳤으면 자기가 핥았을 텐데 지금 다친 데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얘가 지금 놀래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아빠 집사는 집에 와서도 녀석들이 걱정입니다. 안 싸웠어 얘기들? 다행히 다치지는 않고 둘이 엄청 소리 지르더라고. 너무 그냥 욕심 부리는 것 같았어. 그런 거지. 다 같이 있으면 좋긴 한데. 석수가 제일 의존하고 의지하는 건 오빠인데 떨어뜨려 있을 순 없고 얘는 완전 아기 때부터 오빠밖에 몰랐는데 계속 뭐 우리한테 왔다가 엄마 아빠네 갔다가 이러면 얘도 힘들어. 석수의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을 나온 길. 석수가 이렇게 사교성도 좋고 활발한 아이였다니 집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괜찮아? 얘는 이제 2살. 여자예요? 네. 그래서 여자면 가만히 있어. 아 진짜? 얘는 남자예요. 네. 아예 못 어울리는 건 아니네요. 네, 잘 어울려요. 잘 뛰어놀고 장난도 많이 치고. 석수에게 항상 미안하고 애틋하다는 아빠 집사. 제가 이제 책임지고서 이제 키우겠다고 데리고 온 아이인데 미안하더라고요. 이러려고 데리고 온 건 아닌데 나 말고 다른 주인한테 갔으면 더 이쁘고 사랑받고 그러고 자랐을 아이인데 그냥 그런 생각 드니까 막 보면 마음이 아프죠. 안방에 늘 갇혀있다시피 사는 석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산책뿐입니다. 그간 집사님들이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방울 이거 야 냄새 좀 맡아봐. 둘이 친해지게 하려고 안 해본 게 없다는데요. 냄새는 맡아요. 그리고 여기서 잠도 자요. 여기가 원래 석수가 자던 그 쿠션이었는데 좀 친해지게 하려고 닫아놨었거든요. 근데 석수 오기 전에는 여기서 잘 자더라고요. 응? 석수 밥그릇. 먹으라는 게 아니고
냄새. 그래서 석수 냄새 좀 맡게 하려고 석수 패드를 갖다 놨는데 되게 잘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 뭐 스크래쳐도 하고 자기 혼자 냄새도 잘 맡고. 언젠간 익숙해지겠지. 냄새 교환은 틈나는 대로 했고 오늘부터는 시선 교환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울이가 문을 열기는 힘들지 않을까? 효과가 있는 걸까?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방울이. 그런데 석수를 보자마자 으르렁. 석수는 또 얼어버리고 맙니다. 또 석수에게 있는 대로 레이저를 쏘는 방울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방울이가 더 위협적으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휴, 석수도 사는 게 참 피곤하겠다. 내려와봐. 석수를 내려놓자마자 머리 끝까지 예민해진 방울이 녀석. 간식 냄새 맡아. 석수는 그저 간식을 먹은 것뿐인데 방울이는 뭐가 그렇게 싫을까요? 오히려 다시 감시 모드로 들어간 방울이 때문에 석수 입장에서는 방뇨문이 창살 없는, 아니 창살 있는 감옥이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정말로 둘이 맞짱이라도 뜨면은 제대로 좀 서로 싸우면은 덜 그럴 텐데 항상 얘가 이제 석수가 기죽어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맨날 좀 속상해요. 그렇다면 마주보고 밥 먹기는 효과가 있을까요? 괜찮아. 방울이가 밥상을 엎어버렸네요.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방울이가 따라주지 않아 집사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많이 속상하네요. 좀 속상하기는 해요. 맨날 석수만 좀 당하니까 그 좀 이제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석수한테도 좀 미안하기는 해요. 그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방울이와 석수는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걸까요? 집사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합사의 신. 냐옹신이 출동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나우시스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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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얘가 석수. 네. 뭔가 눈치를 보는 얼굴을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려놓으면은 아이들이 너무 심장이 날카로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석수가 바닥에 내려가면은 뭐 방울이가 얘한테 공격성을 보인다? 네. 그럼 안방도 한번 보여주세요. 안방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녀석들이 지내는 공간을 파악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는 것. 여기가 안방. 네. 이렇게 지금 얘는 뚱냥이 편에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방울이는 타원형을 가지고 있네요. 타원형. 얘네도 둘 다 잘 먹는구나. 엄청. 네.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진짜 딱 쉬고 자는 공간이네요. 공간도 파악한 후 집사들과의 상담을 시작합니다. 보호자님이 어떻게 얘네들 이렇게 있을 때 같은 공간에 지금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보여주시거나. 합사를 시도했던 방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방울이. 석수와 대면을 하자 역시 방울이의 반응은 영 불편하다입니다. 미안해. 소리가 약간 긴장도 높아지네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방울이의 공격성은 예측하기 참 어려웠는데요. 그렇다면 왜 방울이는 석수를 공격한 걸까요? 딱 심리는 그거죠. 저 방에 있는데 녹화 안 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 친구. 불편한 짜증나는 친구. 나 뭐 하고 있는데, 나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벌컥벌컥 들어와서 너 뭐해? 라고 하면은 싫어지죠. 그게 다 문 열고 들어오는,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죠. 노크도 안 하고. 석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나는 문을 열 의도는 아니었어. 집사들이 합사를 시도할 때 놓친 부분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분리를 하고 이제 밑에서 고양이한테 주된 공간, 그러니까 핵심 공간의 기준이 뭘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편안한 편안한 네, 잠을 잘 자는 공간. 네, 네. 아주 중요하죠. 고양이들한테 핵심 공간이라고 하는 건 정의는 크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는 방금 얘기하신 자는 곳, 그 쉬는 공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먹는 공간, 세 번째는 볼일 보는 공간. 지금 방울이하고 연탄이한테는 이 공간이 제일 중요한 공간이에요. 게다가 캣타워까지 딱 있는. 그러면 석수는 어디서 지내요? 석수는 보통 어디서 지내요? 안방에서. 안방에서만 지내요? 보호자님은 주로 어디 계세요? 부모님 여기서 TV 보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고양이는 영역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가 제일 중요한 공간이죠. 강아지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강아지한테는 보호자가 정말 중요해요. 보호자를 쫓아다녀요. 근데 보호자님이 주로 이 공간에 있으면 얘는 되게 나오고 싶어. 근데 고양이한테는 이 공간이 되게 중요한 공간이거든. 근데 만약에 석수가 나와서 이 공간을 침해받는다? 침입자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방어적인 공격성이 발동하는 거죠. 지키려는 거지 얘를 괴롭히는 게 아니야. 합사를 위해 방울이의 영역에 석수를 데리고 왔던 집사들. 타악질은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방어적인 행동이었네요. 아무것도 안 할게. 그렇다면 방울이에게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이 공간을 아예 그냥 핵심 공간으로 하고, 뭐 석수는 주된 공간이 거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서로 좀 만나는 정도의 느낌. 고양이들 나오고 싶을 때 놀이하거나 이럴 때 같이 뭐 교육하는 정도. 그래서 이 공간이 조금 많이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하면서 오늘 저하고 교육을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고양이도 교육이 돼야겠지만 합사할 때는 제 생각에는 석수도 고양이한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교육이 같이 돼야 돼요. 교육 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방울이를 안으려고 하시면은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친 적 있죠? 왜냐면 그게 대상전환 공격성이거든요. 흥분하면은 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보호자한테 가요. 그 화풀이 공격성이라고 돼요. 얘한테 못 푸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요. 나 누구시겠어요? 석수, 자, 그렇지? 앉아. 오케이, 잘했어. 이러고 나서 좀 반응 볼게요. 석수는 앉아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흥분하지 않는 거.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내가 안아주는 게 아니라 얘가 흥분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돼. 석수, 앉아. 앉아. 그렇지. 석수. 석수? 아무것도 아니다. 석수? 이때 방울이가 석수의 근처로 다가가는데요. 최대한 뺄게요, 공간을. 일정 거리를 해서 침범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석수? 앉아. 있어. 일정 공간, 1.8m 되는 공간을 유지해주면 쟤는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선 방울이가 갖는 감정은 뭐냐면 뭐 쟤 있어도 괜찮네. 근데 소리가 나면 얘도 긴장하니까 쟤 있어도 나한테 침해하는 애가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보호자님이 매번 같이 해주는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다시 줄 테니까. 이번에는 집사가 직접 교육을 해봅니다. 앉아 기다릴 거야 시키세요. 앉아. 기다려. 이름 부르고 앉아야 돼요. 이름이 먼저 선행이 되고 앉아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소파 쪽에다 이렇게 놔두세요. 혹시나 애가 덤벼드는 상황이 생기면은 시선을 얘를 앉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이걸로 막으셔야 돼요. 담요가 꼭 있어요. 그래서 담요로 고양이를 이렇게 덮어주던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보호자님 지금처럼 다쳐야지. 합사는 단기간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집사들의 꾸준한 노력과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환경적으로 첫 번째 핵심 공간을 안방으로 옮긴다. 그리고 일정 부분을 석수에게 준다. 그래서 얘네들이 굳이 방울이하고 연탄이가 나올 필요성을 없게 만든다. 두 번째는 얘가
같이 있을 때 같은 공간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예전에는 석수가 있는 것만으로도 누가 방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아이 같은 느낌이었다면, 외부인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런 느낌을 주지 않게끔 교육을 같이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도 신경을 안 쓰죠.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졌죠. 왜냐면 얘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내 관계를 조금씩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매일 산책 2번 하는 것처럼 교육 시간을 15분씩 2번씩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방울이든 연탄이든 그런 인식을 가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택이나 가야지 너무 신경 많잖아. 방울이와 석수도 언젠가 가까워질 날이 다가오겠죠.